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지난번에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아들 전성우 선생님, 서양화이기도 했죠. 그분이 타계하고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돌았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결국 간송의 어떤 상속세 문제로 간송의 소장품 2점이 이번에 K옥션 경매에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속세가 어떤 현물은 어렵고요. 이게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적인 이런 보완이라고 하겠다,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화가 K씨가 타계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상속받은 아들이 또 이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처해 있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느 기간 안에 현금으로 상속을 내야 되는데 이게 작품이 어떤 경우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가 박정호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송재단 상속세 때문에 30억대 신라불상 2점의 경매에 나온다. 간송집안 소장품 파는 건 처음이다. 2년 전 말씀드린 서양화가이기도 했던 전성우 선생님, 이사장이 별세하면서 재단이 오랜 기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보물 284, 285 금동입상 2점이 이렇게 이제 경매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2점이 요번에 이제 경매에 나왔고요. 또 다른 것도 어쨌든 다음 경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도 기사를 썼는데요. 일제때도 문화재 지켰던 간송미술관 보물 2점 경매에 내놨다. 일사일은 전은경씨 월간디자인 편집장이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전시에 대한 거를 일사일원에 썼고요. 최근에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일보 미술문화재 기자 논설위원 미술평론가이죠. 손용욱 기자는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는 광장정신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이런 것이 한글 교체 논란이 일어났었고, 그렇게 해서 결정됐던 내용인데 이거를 다시 또 지금에 와가지고 한자 현판은 복원 당시 민주적으로 절차가 나온 결론이었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피니언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지금 경향신문에 장유승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세종 스타일과 광화문 한글 현판에서 이분의 의견도 그거는 별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자 쓰면 중국 속국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두서 초상, 이 그림요. 이 그림이 소장되어 있는
전시관에 천장이 빗물이 줄줄, 윤두서 자화성 어쩌나, 이게 국보 240호죠. 그래서 그 수염 하나하나까지 털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진 이런 그림이죠. 이것이 이렇게 보존의 어떤 문제성, 이것이 기사화됐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그 디지털 실감 영상관 20일 개관을 했다. 그래서 정조 화성 행차 3차원 60m 파노라마로 만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일경제에 기사가 났습니다. 시대는 정말 또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같은 내용인데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천사 10층 습탑이 말 거는 듯, 정조의 화성행차 직접 보는 듯,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 영상관 개관. 같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건 연합뉴스에 강종훈 기자가 썼는데요. 크리스티가 세계의 4개 도시를 실시간 릴레이로 경매를 연결을 해서 스트리밍으로 홍콩, 파리, 런던, 뉴욕을 순차적으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산 김주근 전시요. 우리 그 풍속화가로 유명했었죠. 그 전시에 대한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주간 단위로 나오는 그 건축에 대한 기사인데요. 손덕균 기자가 쓰고 있죠. 2020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 시리즈 8번인데요. 이번에는 건축사무소 프라우드 임동우, 라파엘, 루나 공동소장을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한지 체험공간, 한지문화산업센터가 20일 날 개관식 기사입니다. 우리에게 좀 잊혀진 화가이기도 한데요. 진환이라는 우리 근대 작가, 그래서 이중섭이 존경했던 진환, 그 진환 평전이 진환 기념사업화에서 발간이 됐다 해서 이게 지금 전북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진환 씨는 1913년에 태어나서 51년에 타기했던 이런 작가죠. 향토색 짙은 이런 그림을 그렸던 작가. 좀 많이 잊혀지기도 했는데요. 그 진환의 평전이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그 책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윤철규 씨가 쓴 조선 그림과 서양 명화. 추사 세안도를 그렸을 때 서양의 화가들은 어떤 거를 그렸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책이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젠마 씨가 쓰는 한젠마의 레츠 콜라보 예술은 비즈니스다. 한젠마 씨 요번에 그 강원도 키즈 트리엔날레 거기에 감독도 맡았고요. 또 최근에는 성남아트센터 예술감독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콜라보 이런 쪽에 크리에이티브로 일을 많이 해왔죠. 대구 매일신문 기사인데요. 대구의 첫 구리미술관이 수성구에 들어선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구미술관, 같은 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 간성미술관, 그래서 새 미술관을 품에 안게 됐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대구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청년미술축제 아시아프죠? 그 조선일보가 매년 주최하는 올해 그
아시아프에 대한 작품 접수가 5월 29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 아시아프는 만 35세 이하 아시아프와 또 36세 이상의 히든 아티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그 DDP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7월 21일부터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프에 도전하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올해가 그 동아일보 100주년이죠. 그래서 그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내 삶 속 동아일보, 장욱진 화백의 딸 장영수 씨가 그 타계 사흘 전에 신년 축하로 그렸던 이 그림에 대한 것이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의 오늘의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 기억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비젠 토믹이라는 이 절도범이 피카소의 그 훔쳤던 비둘기와 완두콩, 이것이 세기의 절조인데 결국 찾지 못하고 영영 사라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의 이은하 씨가 쓰는 미술시간에서 선인과 악인 카라바치오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학의 오랜 수건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이게 국회에 통과가 됐지만 여러 가지 과제가 산더미처럼 밀려있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르면 11월부터 실업급여 불구, 예술활동 종사기간이 9개월을 산정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잘 보완이 돼서 정말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떤 이런 혜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 디자인 평론가 최범 씨가 쓴 최범의 문화산책 뉴노멀 시대의 디자인이 이렇게 오피니언란에 이렇게 실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양주에 있는 장욱진 미술관에 다녀오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장욱진 어떤 상설 전시가 열리는데 저희 박물관 소장 아카이브도 많이 되어가 나갔고요. 그래서 전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